강은 언제나 지물길을 찾아간다는 말을 들었었거든요. 불편함을 느껴야 돼요. 그래야지. 금호강 생각만 하고 지낸 게 아닌가. 이 촬영이 마치기 전에 이 공간들과 이 생명들을 빼앗길 수도 있겠다. 토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잠깐 설명드리면 입구 들어오실 때 그림 대본집 파연 반상회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작년에 금호강 디디다라고 예술인 5분이 팀을 결성하셔가지고 금호강을 가시고 사실 맨 처음에 저희가 그 책을 출간하는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예술인들이 금호강의 느낌바를 이제 어떤 대본집의 형태로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 이슈가 있는 화련습지에 살고 있는 생물들의 목소리로 화련습지 이야기를 담았고요. 그래서 혹시 나가실 때 저희 도서를 또 구입해 주시면 저희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생명평화 시간 또 저희 올해 계획으로 시민 전문가분들과 함께 금호강 현장을 찾아서 분야별로 금호강 생태를 좀 살펴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런 활동에 사실 시민 후원이 절실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 입구에도 회원 가입소도 있는데 정기 후원으로 이제 회원 가입을 해주시면 그 파련반상의 도서를 또 선물로 드리니까 회원이 되셔서 저희 생명평화 아시아를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광고였고요. 사실 네. 오늘 행사가 조류조사 결과 발표여서 방금 저희가 본 아트필름 자체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못할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 이따가 객석 질문을 받을 때 뭐 영상 관련 질문도 있으면 몇 개 조금 받아보긴 하겠지만 오늘 조금 이제 조류 위주로 진행하게 된다는 점 이제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추후에 필름 상영을 별도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이 듭니다. 각자 아까 그래도 발표하실 때 먼저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 서민기 님과 감정 감독님 두 분 한번 소개를 한번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악기를 연주하고 음악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서민기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기반으로 영화 작업을 하고 있는 감정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래도 김정태 박사님과 이제 김시현 활동가님도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또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갈 때는 따로 이제 올라갈 것 같아서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부산에서 올라온 김시환입니다. 이제 낙동강 하구를 주 무대로 삼고 있지만은 낙동강 저기 내선천 쪽에서부터 하류 낙동강 하구까지 전반적으로 조류에 대해서 지금 조사와 연구와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태 연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새는 어떻게 행동하더라라는 이제 연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시환입니다. 저는 김정태라고 합니다. 저희 주 서식처는 울산이고요. 낙동강 하구에서부터 울산을 주로 놀았는데 지금 서식처가 대구 금호강까지 확대가 됐어요. 바람직한 일이죠. 네, 앞으로 자주 뵙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생명평화시아 활동가 이명은입니다. 네, 필름 상영 직후에서 사실 영상에 대해서 또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두 분한테 먼저 코멘트를 듣고 토크를 시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영상에 좀 어떤 걸 좀 담고자 하셨는지 아니면 부연 설명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먼저 읽기 전에 영상 제일 마지막에 크레딧의 주인공이었죠. 소년이 여기 자리에 와줬는데 이름을 저희가 잘못 기재했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지안입니다. 박지한 배우님 한번 일어서서 인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배우님 직접 와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작업 같은 경우엔 아까 그 이명은 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 작업을 처음 연락을 받은 지는 재작년이죠. 그러니까 2022년 12월에 이런 작업을 하면 좋겠다 하고 제 삶에 금호강이 처음 들어왔던 것 같아요. 금호강이 있었지 대구에 이렇게 시작을 했었고 이후에 그 한번 3월에 이제 철새 조사할 때 해조사할 때 금호강에 처음 갔고 그 이후에 이제 금호강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다 해서 동료들과 함께 이후에 여러 작업도 하면서 이 결과도 완성해야 되는 어떤 압박 속에 금호강을 좀 다녔었는데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좀 처음에는 단지 금호강이라는 어떤 강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다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었으면 그런 시간들이 좀 쌓이고 쌓이다 보니 여러 가지 의미들이 좀 담기게 되었고 오늘의 작업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음악적으로는 파련습지에서 이제 촬영을 할 때 녹음을 하러 몇 번 따라갔었고 뭐 그 전에 사전 답사도 여러 번 갔었었지만 굉장히 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 사실 그곳에 가서 녹음을 하고 실제로 들었을 때는 도시의 소리가 정말 많이 나요. 녹음을 했을 때 여기가 파련습지였나 싶을 정도로 차 소리와 이렇게 일상 소리들이 너무 많은 곳이어서 영상에서 어떤 숲의 모습이 담기는 소리가 보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서 좀 숲의 소리를 가져올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는데 그 또한 강을 그대로 보지 않고 뭔가 사람들의 편의 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강이 이런 소리가 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초반에 그 흑백이 나올 때 같은 경우에는 그 원래 파련에 나는 소리들을 조금 이렇게 만져서 최대한 그대로의 소리들을 담으려고 했었고 좀 긴 시간 금호강에 가면서 떠오른 소리들이 조금씩 쌓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땡땡이 이렇게 좀 맑은 소리가 나는 게 좀 강의 그런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악기를 사용했었고 이후에는 이제 장면들이 생기면서 거기에 맞는 음악들을 맞췄었던 것 같습니다. 상영하기 전보다 떨리네요, 갑자기. 네, 감정 감독님. 네, 금호강을 처음에 담으려고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사실 흐르는 물밖에 없었어요. 제가 금호강을 잘 몰랐을 때, 강을 잘 몰랐을 때는. 그래서 흐르는 물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떤 고민을 품고 1년 동안 금호강을 디뎠는데, 강이라 함은 흐르는 물뿐만이 아니라 인접한 어떤 땅도 마찬가지고 그 땅의 터전을 또 두고 사는 생명들 공간이 다 포함이 되어서 강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왕버들 나무가 꾸는 꿈? 만약에 왕버들 나무가 그 공간에서 아주 긴 시간 거의 300년 가까이 살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만약에 꿈을 꾼다면 어떤 꿈을 꿀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나무의 시선으로 그 공간 파련습지를 빠져나와서 도시까지 향하는 그런 과정들을 한번 좀 영화적인 어떤 순간을 담아서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나갔을 때 마주하는 것들이 뭐 사람들도 있겠고 차도 있고 대구에 요즘 이제 아파트 공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개발 지점들 그리고 동물원에 갇힌 어떤 생명들을 좀 교차로 보여주면서 이 땅을 디디고 사는 모든 생명들은 사실은 같다라는 것을 좀 전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 작업을 할 때에 헤르만 헤세 작가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이전에 읽었던 나무들이라는 에세이에 나오는 글들을 조금 발췌해서 인물들의 목소리로 나레이션으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나레이션 한 분들은 저희가 배우로 섭외할 수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실제로 생명평화 아시아에서 이제 활동하고 계시는 손영호 선생님께서 이제 왕버들 나무의 마음으로 목소리를 또 내어주셨고 저희 금호강 디디다 활동할 때 청소년 예술행동 교육에서 만난 박지안 군을 또 주인공으로 해서 그들의 어떤 목소리로 사람의 마음 혹은 나무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 작업입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어쨌든 2023년에 조류 조사를 기획해서 이제 1년 동안 실행을 했는데 그 배경에는 금호강 르네상스라는 대구시 어떤 굉장히 거대한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금호강을 이제 대구시에 이제 흐르는 구간으로 조사 의뢰를 받으셨을 때 좀 어떠셨는지 김정태 박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고요. 좀 뭐 처음에 예상, 그다음에 어떤 걸 좀 우려하셨는지 그런 것 좀 궁금합니다. 도심 하천을 흐르는 강하고 일반 우리 그 대륙의 끝에 있는 하구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르거든요. 하구 쪽의 조류상은 굉장히 다양하고 각양각색의 새와 뭐 개체는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반해서 도심 하천을 흐르는 강은 뭐 제가 잘 아는 강이 태화강하고 태화강입니다. 사실은 태화강인데 태화강 썩은 강이었거든요.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썩은 강이었어요. 대학교 다닐 때도 썩은 강이었습니다. 그 옆에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못 마실 정도로 냄새가 많이 나는 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강이 어느 순간 정화가 되기 시작하더니 아니 국가 정원이 돼버렸네. 물론 뭐 그 이면들이 좀 있겠지만 이제 그런 연유로 금호강 조사를 의뢰받았을 때 야, 이 좀 재밌겠다. 이제 사전 지식으로는 금호강이 태화강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한 강이 아닌데 야 이거 어떻게 지금 조사를 해보면 좀 굉장히 재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살짝 설레기도 하고 금호강의 속사를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네, 옆에 계신 다른 분들도 누구보다 금호강 작년에 많이 디디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좀 금호강이 좀 작년 어떻게 와닿으셨는지 그런 것 좀 궁금합니다. 금호강 하면 낙동강 줄기의 한 지천으로 이제 생각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금호강을 첫 방문한 거는 재작년이에요. 저는 이제 거의 낙동강 하구를 벗어나지를 않아서 낙동강 하구와 내성천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 낙동강의 지천으로서의 그 금호강을 첫 재작년 안심습지 이제 제가 이제 새를 보고자 하는 새가 있었어요. 안심습지에 덤불 해오락이라는 친구를 보기 위해서 이제 올라왔었어요. 이제 지인들하고 그래서 이제 보고 이 대구에도 이런 좋은 습지가 있구나 하고 이제 품고 사진도 담고 내려갔는데 금호강 조사를 한다. 안심습지에서부터 한다. 작년에 내가 가봤는 습지인데 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되새기보는 어떤 형태로의 금호강을 만나 볼까라는 생각을 기대하고 1년을 지내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생명병아시아 작업을 통해서 금호강이 제 삶에 처음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작년 한 해는 금호강 생각만 하고 지낸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계속 병행하게 되었었고 또 계속 관심 가고 알고 싶은 것들이 많이 생겼던 한 해였던 것 같고요. 올해 역시도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제 삶에서 이런 소중한 어떤 자연이 생겼다는 것이 저도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좀 특별한 어떤
요소로 많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네, 이 영상을 지난 늦가을에 작업을 했는데요. 촬영을 11월? 10월? 네, 하고 이제 후반 작업을 마무리를 하는 시점에 그 파련습지 일부 구간에 이제 제방 공사가 시작이 돼서 영상 속에 후반부에 등장하는 그 다 뿌리 뽑힌 나무들을 담으면서 이 촬영이 마치기 전에 이 공간들과 이 생명들을 빼앗길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과 슬픔으로 조금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작년을 좀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영화 작업을 하면서 늘 영화 속에 있는 세상이 어떤 나의 세상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내가 실제로 디디고 사는 어떤 이 공간들, 자연들, 강들 이런 거를 돌아보게 됐고 앞으로는 조금 더 어떤 이슈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했던 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강에게 고맙고 또 강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어떤 작업도 함께 나누고 뵐 수 있는 것 같아서 네,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금호강에서 총 이제 조류를 121종 발견했는데 사실 저희는 금호강이 익숙하고 이제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번 조사 결과 어느 정도인지 좀 감을 잡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김시현 활동가님 또 새해 많이 이렇게 보고 다니시는데 뭐 부산이나 혹시 뭐 다른 지역 사회와 좀 사례랑 비교하자면 좀 금호강 어떤 강인지 예. 실제 그 올해 작년에 121종이라고 이제 돼 있지만 121종에서 넘어섰습니다. 왜냐면 그 새의 아종은 그 종에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아종들은 들어가지 않아서 실제는 한 123종이 이제 맞아요. 아종은 제외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1년 동안에 그 조사 보통 이렇게 어느 구역을 설정해서 1년 동안에 조사하는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어느 지역에 개발하기 위해서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한 그 개발의 전 단계의 목적으로 대부분 하고 있고요. 대학이나 이런 쪽에도 이제 논문을 하는 경우도 그 영향 평가하고의 연관성이 있고 대부분 대학교에서 연구하는 것은 특정 종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1년 매년 그 지역을 조사하고 하는 거는 이제 낙동강 하구가 첫 그 시민단체로서 그 이끌어 나왔어요. 그래서 이 2000년대, 201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전 지역으로 이제 시민단체가 조류 조사를 이제 실시를 하고 있는데 뭡니까 체계적이지 못한 형태를 좀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특정적인 종을 이제 그 조사를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시민단체 대구 금호강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 시민단체가 이렇게 1년을 거쳐서 조류 조사를 한다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거고 앞으로 지속적인 걸 시민단체가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1년 동안에 전 어느 지역에 1년 동안에 조사한 기록 데이터는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영양 평가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는 환경부의 생물자원관에서 조사하는 매년 겨울에 조사하는 동시 센서스가 있어요. 각 지역의 습지에 대한 금호강도 들어가 있고 울산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조사하는 데이터를 보면
울산 같은 근처에 이제 도심 하천에 끼고 있는 울산 같은 경우도 거의 종수로는 한 40종 정도. 울산은 떼까마기 때문에 개체수는 많죠. 개체수를 따진다면 이 금호강은 많이 적지만은 종수로 종 다양성에 대해서는 울산보다 더 나은 거고, 순천 유명한 순천 같은 경우도 75종 정도, 주남이나 이런 데도 75종 되고, 물론 낙동강 하구에 비할 거는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종이 많이 관찰이 되는 곳이 낙동강 하구니까요. 이거는 예전과 낙동강 하구가 많이 무너졌지만은 아직까지도 낙동강 하구를 전국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는데, 그에 비해서 이렇게 금호강을 지금 우리가 상류 쪽에는 조사를 하지는 않았어요. 안심습지 하에서 중류에서 하루거직만 조사한 게 121종이에요. 그리고 이제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시간에 좀 구애를 받다 보니까, 많은 구간을 조사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파란 습지 안쪽이나 뭐 이런 쪽에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형태의 지금 121종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커다란 유명한 서천이나 뭐 이런 데 비해서도 뒤떨어지지 않는 습지를 갖고 있는 종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조류를 왜 조사를 하냐? 기대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대종. 그러니까 이 한 조류가 있음으로 해서 어떤 조류에 의해서 그 서식처에 있는 생물들, 식물, 곤충 이런 생물의 다양한 먹이원들을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종이 사라지면 그 밑에 하부 1차 생산자하고 2차 생산자, 1차 소비자 이런 형태가 무너지기 때문에 아주 기대종으로 이제 조류를 많이 선택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 상태에서의 금호강을 잘 지킨다면 더욱 좋은 습지, 좋은 새들을 아까 얘기했듯이 저새나 이런 중요한 새들도 많이 유치할 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금호강이 어떤 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좀 굉장히 토대가 되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구시가 어쨌든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을 올해 선도 사업부터 시작해서 2028년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대구시는 환경을 고려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좀 저희가 볼 수 있을지 김정태 박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늘 하고 싶어 하죠. 정치인들은 늘 하고 싶어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지 않아요. 잠시 우리가 고개 돌리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이런 환경적인 토크를 가서 이야기를 할 때 늘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여기 계신 분들의 무관심 내지는 잘못된 판단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조금 듣기 불편하실지는 몰라도 나의 환경적인 행보 또는 우리 가정의 환경적인 행보, 이 사회의 환경적인 행보를 결정하는 건 누가 결정하는 줄 압니까? 지방 의원들이 결정하죠. 이 나라 전체의 환경정책은 국회의원이 결정하는 겁니다. 선거를 잘해야 되는 거죠. 환경적으로 마인드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을 선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출만 해서는 또 되는 게 아니죠. 잘 하는지 안 하는지 끊임없이 물어보고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뽑아놓고 그냥 이자 부리죠.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금 뭐
거창하게 기상이변까지 안 가지 않더라도 사실 무관심해지면요. 무능한 사람한테 늘 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관심해지는 순간 늘 환경적으로 불리한 환경에서 내가 살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정황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말을 하다 보니 질문의 요지를 잊어버렸어요. 네, 이제 금옥 르네상스가 환경을 고려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느냐 질문 드렸습니다. 네, 그렇죠. 네. 아니죠. 네. 그 강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강은 언제나 지 물길을 찾아간다는 말을 늘 들었었거든요. 할매한테 물길을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그 물길을 못 찾아가게 하려면 강둑이 계속 높아져야 될 거예요. 제방이 말입니다. 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서 바로 발을 담글 수 있고 뭐 목욕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서 물놀이도 좀 할 수 있는 그게 강이지. 그냥 흘러가는 강 그거는 무슨 강이 아니잖아요. 심미적으로도 그렇고 생태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르네상스는 그냥 정치인의 취적을 위한 그 하나의 방편밖에 되지 않는다. 돌아봤어요. 금호강을 제가 1년 동안 돌아보니까 이미 충 차고 넘칩니다.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은 이미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금호강에 숨어있는 비경들이 곳곳에 남아있어요. 감히 이런 제안을 드리면 안심섭지는 정말 시비를 들였더라도 자연건강보호구역 정도로 만들어야 되고요. 제가 파련섭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그때 가졌었냐면 파련섭지를 지나가려면 좁은 다리를 하나 지나가죠. 그 다리를 우리 왜 옛날 비밀의 하원 정원 그 들어가는 구역 정도로 꾸미면 어떨까? 그래서 정말 파련섭지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시크릿 가든이 딱 펼쳐지면 어떨까?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충분히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도 괜찮겠는데? 파련에서는 길이 없으니까요. 다 끊겨 있으니까. 그런 상상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향후 한 30년, 50년 후에 야 대구에 가봐. 시크릿 가든이 정말 멋진 게 있잖아. 안심해 가보라며. 그건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런 게 환경적인 정책이죠. 자기 임기 동안에 뭔가를 만들어서 뭔가를 만든다는 것을 현혹시키는 거거든요. 지 돈 들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돈 들이가고 여러분들 돈 들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지사는 지가 다 듣고 세금은 우리가 내고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 시민들의 힘으로서 당연히 저지되어야 마땅할 사업입니다. 네, 어쨌든 금옥 르네상스 공사가 시행되면 뭐 다리도 만들고 뭐 배도 띄우고 물놀이장도 짓고 그럴 텐데 당장에 그러면 금호강 생태계와 조류에는 좀 어떤 영향이 갈지 활동가님께 질문 드립니다. 물론 그 영향은 아주 큽니다. 아주 커요. 커서 그 정르네상스를 하고자 하면 지금 있는 형태에서 그대로 두고 이제 우리 시민들이 우리 한국 분들이 불편한 걸 모르거든요. 불편하면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민원을 제기해요. 우리는 불편함을 느껴야 돼요. 그래야지 지켜지지. 만약에 불편하다 해서 나 조금 더 걸어야 돼. 걷는 걸 싫어서 그 안까지 차가 들어가야 돼. 하다 보면 습지가 다 르네상스의 말대로 지금 얘기하는 거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 르네상스를 한다고 보거든요. 편리함을 위해서 시민들이 나 불편함을 좀 가져야 되겠어라고 하면 지금 있는 습지에서 우리 사람들이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도심하고 경계의 밖으로 나가서 설치가 가능하겠죠.
불편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 안쪽으로 습지 안쪽으로 배를 띄우고 데크를 하고 우리나라 지금 뭐든 하면 공사를 하면 콘크리트하고 데크가 먼저 들어가요. 왜? 시민들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좀 불편을 느끼겠다. 그 아름다움을 더 간직하겠다 하면 그 어느 정도의 그거 하겠죠. 조류 새들의 환경적인 거는 영향이 많이 미치죠. 배를 띄우면 배의 파장에 의해서 이 습지가 파괴되고 거기에 서식하는 새들도 오지를 않아요. 번식하는 새들은 물살에 의해서 물에서 그 번식하는 새들도 있습니다. 논병아리나 그 다음에 개개비, 흰뺨 검둥오리도 물가에다가 그 수초에다가 번식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번식지가 다 파괴가 돼요. 그러면 번식이 없어져요. 새가 떠나요.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파장에 의해서 이 물가의 수초나 돌짝밭에 그 해야 되는데 물살에 의해서 뭐예요? 알이 다 쓸려 나가고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생태적으로 아주 안 좋죠. 그다음에 바로 앞에 데크가 설치가 되고 우리 이용할 수 있는 편의 시설들이 존재한다면 습지는 없고 사람만 남게 되는 거죠. 사람만 남게 되는 거죠. 지금의 꽃섬처럼 지금 사람은 많아도 거기는 인위적인 꽃은 심고 나무는 심었지만은 자연적인 꽃은 없고 나무는 없어요. 사람이 떠나면 뭐예요? 새로운 꽃으로 단장하겠죠. 그것처럼 시각적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이 정서적인 거나 모든 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태계에는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소한의 르네상스를 하겠다 하면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그 습지의 경계선 밖으로 그 편의 시설을 둔다면 습지도 자연도 생태계도 나도 그 속에 있겠죠.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또 파련습지 이야기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안 다뤄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당장 또 보도교 공사가 예정돼 있는 곳이어서 또 예술인 분들이 파련습지를 지키는 예술 행동이라고 해서 또 어떤 향후 계획과 지금 대응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 대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금호강 디디다라는 팀으로 동료들과 함께 작년에 금호강을 계속 다니게 됐고 파련습지 이슈를 알게 되었고 이제 거기에 공감하는 많은 예술가 분들이 또 더해져서 금호강 디디다와는 다르게 파련습지를 지키는 예술 행동이라는 팀이 지금 만들어졌고요. 저희 안에서 이제 예술인들끼리 좀 연대해서 어떻게 목소리를 함께 더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이제 시작을 해서 올해 좀 적극적으로 뭔가 행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시민들과 만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저희 목소리를 좀 낼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큰일 났네요. 근데 시간이 벌써 9시 40분이 돼가지고 한 10분 정도 저희 더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련습지 이야기를 조금 더 그래도 이어가자면 그 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넓지 않잖아요. 2제곱킬로미터 정도인데 정말 다양한 생물들이 발견이 됐죠. 네. 그래서 그런 작은 공간에 이런 다양한 어떤 생태계가 살아있다라는 의미를 좀 어떻게 봐야 될지 김정태 박사님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시크릿 가든을 만들고 싶었던 이유거든요. 이제 종 다양성이라는 단어를 한번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어느 특정 공간에서 종이 얼마나 다양하게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이정아 박사님도 지금 자리에 계신 것 같은데요.
원래 이 종 다양성은 그 종 풍부도 하고 종들이 얼마나 풍부하게 있느냐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그 종들이 얼마나 균등하게 풍부하게 있느냐 그것이 다양성이거든. 다양도라고 하거든요. 지금 우리 금호강 전체적으로 다양도는 2.89였어요. 나쁘지 않아요. 준수한 성적이죠. 그런데 파련섭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3이 넘어갈 겁니다. 3에서 4 정도 중간쯤에 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작은 구역에서 풍부한 생명들이 발견됐다는 것은 종 다양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종 다양성은요, 4가 넘어가면 아주 좋아합니다. 4가 넘어가면 4 이상은 그냥 말할 게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3에서 4는 아주 이제 우수한 거죠. 환경 자체가 우수한 거고 2에서 3 정도는 막 준수하다. 단디 관리 잘하고 단디 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고요. 1에서 2는 지금 나쁘다. 이거 뭐 획기적으로 뭔가 이노베이션 하지 않으면 절단 나겠다.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금호강 전체적으로는 거의 3에 육박해가 있어요. 금호강 전체적으로는. 금호강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하중도가 많아요. 이름이 붙어져 있지 않은 하중도. 꽃섬같이 큰 하중도는 아니지만 이런 모든 구간에 하중도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련섭지는 정말 제가 만약에 이 지자체장이라고 한다면 다리에 딱 문을 딱 만들어서 거기 문을 딱 열면 정말 영화에 나오는 그 시크릿 가든이 쫙 펼쳐지면서 그 수리부엉이까지 가는 그 상상만 해도 즐거운데 그게 그렇게 안 되나 봅니다. 초배장을 들고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좀 네, 일단 그 많은 질문을 남겨주셨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제가 나중에 박사님과 활동가님한테 따로 여쭤보고 그 메시지로 답변을 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만 조금 다뤄보자면요. 이렇게 관과 민간이 말하는 생태적 개발의 방향이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생물과 공존할 수 있을지 그런 지혜를 발휘할 수 있을지 질문 주셨거든요. 그래서 두 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이 답입니다. 안 하면 더 좋고 근데 꼭 내가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최소한의 간섭 원형을 훼손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최소한의 간섭으로 그 구역을 그게 개발이거든요. 비비나사 시키는 게 개발이 아니고 이 최소한의 훼손 아래서 아까 우리 시안 선생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약간 불편한 거거든요. 좀 불편한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지금 현재의 자연은 우리가 미래 세대한테 빌려서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뭘 쓰죠? 우리가 여기서 다 해먹고 다 이렇게 다 헤쳐놓으면 지금 크는 아이들은 뭐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될지 뭐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 명료한 부분이에요. 더 말할 게 없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자연 생태 환경은 가급적이면 원형 그대로 물려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생명평화시야는 원래 어쨌든 시민과 함께 금호강을 좀 더 많이 찾아야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금호강 관련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럼 반대편에서 한번 이렇게 돌아올까요? 아, 네. 올해는 일단은 금호강을 계속 디딜 예정이고요. 그리고 금호강 배경으로 찍고 싶은 영화가 떠올라서 지금 시나리오를 작업을 하고 있어서 장편 영화 시나리오 완성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들, 목소리들 그런 것들을 이제 동료들과 함께 좀 더 도모해 볼 예정입니다. 네. 동일합니다. 계속 다니고 있던 동료들과 그리고 더 많은 이제 친구들, 동료들과 같이 금호강을 일단 디뎌야 되더라고요. 봐야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지만 실제 내가 두 발로 걷고 보고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에서 이제 많은 분들과 금호강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저는 작년에 금호광 조사를 한 데서 이제 지도를 쭉 봤어요. 상류부터 하루까지. 아, 이건 하루 이틀 갖고는 되지 않을 건데 지도로 이제 조사 구역을 대충 설정을 해봤어요. 지도로서. 그런데 이제 말씀하시는 게 안심 습지서부터는 달성까지 한다. 그럼 반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위에도 만만치 않은 그 하중도도 있고 이 지도상에 금호강 줄기가 보이는데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2004년도는 한번 상류 쪽에 한 돌아보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동감이거든요. 우리 저 영천 선생님도 와 계시는데 실제로 우리 금호강은 영천댐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온전한 조사인데 실제로 지난해에는 안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기를 만들어서 그 영천댐에서부터 안심까지 내려오는 그 구역도 조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조사를 할 수 있지?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좀 되길 바랍니다. 네, 저희 오늘 발표한 것과 토크는 이제 편집해서 생명평화 아시아 유튜브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다옥스 촬영팀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저희 생명평화 아시아와 오늘 또 함께 해주신 김정태 박사님, 김시현 활동가님, 서민기 연주가님, 감정 감독님의 활동, 또 파련습지를 지키는 예술행동, 금호강에 관심 가지고 있는 예술인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